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13번 도전 끝에 당선된 박경철 익산시장이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시장 자리에 오른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박경철 익산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 후보라며 거짓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3번 도전 끝에 당선된 박경철 익산시장은 결국 선거법에 발목이 잡히면서 취임 1년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박 시장은 시청사에 출근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직전 짐을 꾸려 집무실을 떠났습니다. 시장님 오늘 출근하셨어요? 네,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박 시장의 낙마 소식에 안타까워하면서도 혼란스러웠던 시정이 바로잡히길 기대했습니다. 잘할 줄 알고 뽑았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믿는 듯게 발등 찍은 거고 서운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워온 익산시 노조는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했습니다. 그동안 독단적인 지시와 소통 부재로 익산시정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온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직자와 시민이 힘을 모아서 익산시는 당분간 부시장 대행체제로 운영되며 새 시장을 뽑는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총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해 한국과 중국의 FTA 타결 이후 탄소 제품의 불평등 관세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국내 탄소 업체는 17.5%의 관세를 내지만 중국 업체는 무관세여서 불평등 관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효성 전주공장은 중국에 탄소 섬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효성은 기업의 비밀이라며 수출액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한중 FTA가 발효되면 효성의 탄소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탄소 섬유 제품에 중국 수출분에 부과되는 관세는 17.5%로 한국 수입분에 붙는 8%의 관세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한중 FTA가 발효되면 탄소 섬유 수출은 관세 17.5%가 유지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관세는 즉시 철폐됩니다. 우리 제품이 관세 17.5%를 손해보는 명백한 불평등 관세입니다. 탄소 섬유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뒤늦게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해 한국과 중국의 탄소 섬유 제품 관세를 놓고 추가 협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소 섬유와 그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관세를 과감하게 철폐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같은 사항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관세가 개선되지 않으면 전라북도가 탄소 섬유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방부가 전주 송천동에 있는 항공대대를 도도동으로 옮기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전주시는 이전 보상을 서두를 예정인데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송천동에 있는 항공대대입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개발 예정지인 이곳을 도도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이 같은 이전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전주시는 이전 보상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보상은 크게 이전 부지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직접 보상, 이전지 주변에 대한 간접 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주시는 직접 보상을 위해서 보상협의회를 꾸렸고 감정평가에 들어갑니다. 토지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와 함께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가를 결정해서 그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토지주들이 감정평가 업체를 추천하지 않는 등 벌써부터 보상을 두고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간접 보상 범위와 규모를 두고 적절한 합의점도 찾아야 합니다. 전주시는 집단 이주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군사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게 들어오게 되면은 직간접적으로 피해 보는 게 많이 있죠. 전주시는 내년 3월 항공대 이전 공사를 시작해 2018년 3월에는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제35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강원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주에서 월드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35번째를 맞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개막해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전북선수단은 23개 종목에 역대 최대 규모인 360명이 출전해 메달을 다툽니다. 육상 전민재는 12년 연속 3관왕, 김정우는 3년 연속 3관왕을 노립니다. 선수분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고요. 전년도 사상 최고 성적을 거두었던 1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 월드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이번 주말 막을 올립니다.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42km와 21km, 6km 등 3개 부문에 국내외 선수 3천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국내에서는 제일 큰 대회이고 앞으로 국제적으로도 더 제일 큰 대회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K리그 우승을 눈앞에 둔 전북현대가 7년 연속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서울전에서 비긴 전북은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3위 이상을 확보해 진출권을 얻었습니다. 전주 KCC가 프로농구 사상 처음으로 고등학생인 송교창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뽑았습니다.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전주 KCC는 내일 삼성전에 이어 이번 일요일에는 울산과 홈 경기를 갖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군산시 회현면 새만금 철탑 공사 현장에서 주민 50살 김모 씨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한전의 철탑 공사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농약을 마셨다는 주민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평소 알고 지내도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서울에 있는 한 포장마차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며 23살 이모 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술과 마약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인 전북은 오늘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3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에서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인 모레 아침에는 산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져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